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6 학년도 7월 고3 오답률 1, 2위를 가지고 최신 유형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거의 문제인 2016년 학년도와 지금 문제와 과연 많이 다른가? 최신 유형, 경향 이런 걸로 총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야말로 침소봉대 아니겠는가? 바늘같이 얇은 침을 가지고 몽둥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봐야 근본 틀이 커다랗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없는 이상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신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1%의 영향을 미칠 뿐 99%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 유형을 따지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게 최신 유형이란 말로 많이 광고도 나오고요. 또는 경향이 어떻다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침소봉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강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장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두려움, 또 새로운 것을 알려줌으로써 정보가 많은 듯한 그러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죠. 장사는 그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별로 의미 없는 조그마한 사건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문독해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장문독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은 말씀드린 2016년도 학년도 고3 7월 오답률 1, 2위고요. 2위가 바로 이게 장문독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죠. 장문독해가. 네, 실제로 보면 지문이 빈칸으로 출제됐습니다. 빈칸 문제고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최신 유형은 뭐다? 경향이라 말한다. 침소봉대는 거 잊지 마세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거, 여러분들을 속이고자 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그냥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장문독해는 쉽다라는 거, 틀을 깨셔야 됩니다. 보도록 하죠. 그 장문독해가 쉽다고 장문독해부터 보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편법은 편법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 지인들 통해 들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하면서 뒤에 독해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넘어가서 바로 또 풀고 들어오고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들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조그마한 테크닉이에요. 이러한 테크닉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듣기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죠. 바로 이번 시험이 2021 학년도 3월인가요? 네, 3월 고3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하고 11번이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 있죠. 바로 이러한 테크닉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테크닉은 규칙이 아니에요. 만율력 같은 법칙도 아니고요. 그냥 지 생각입니다. 이러한 강사들이 문제예요. 문제 풀 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었을수록 그게 바로 테크닉이고 그게 바로 허접한 겁니다. 어떤 경우도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 디테일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방향성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강사가 진짜 할 일인 거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이 돼버려요. 듣기 평가할 때 독해를 한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예요. 지금까지 나온 유형이 똑같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말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게 나온다는 누구도, 강사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 2011년 3월 듣기평가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걸려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 할 땐 듣기에 충실하시고 독해할 땐 독해에 충실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독해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독해가 느린 걸 어떻게 빨리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빈칸 추론을, 예를 들면 듣기를 빼서 독해에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38번이 오답률 1위였고요. 70% 넘는 오답률이었습니다. 기준은 EBS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서 넣기죠. 역시 문장 넣기가 오답률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위로. 나왔다면 대략 75%는 무조건 넘고요. 그래서 빈칸 추론보다 어렵다.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이게 실제적인 거죠. 가죠. 그 이유는 빈칸 추론 사실 해석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해석했을 때 문맥상의 흐름을 놓치면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갑니다. Furnace was told one family is Faye had been lost in sea many years earlier while being transported from the nearby island during a storm. 자,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유형의 변화가 없죠. 10년 전이나 지금 2021년이나 경향의 변화는 정말 침소봉되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순서 문장 넣기가 지금도 난이도가 높은가? 왜 그때는 쉬웠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신 유형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같은 겁니다. If you are frustrated by the market and you are looking for a currency that can stand the test of time, look no further. In a Caroline island in the South Pacific, there is an island named Yep. In 1903, an American anthropologist named Harry Furniss Sutter visited the islanders and found they had an unusual new system of currency. It consists of carved stone wheels called fei, ranging in diameter from a foot to 15 feet. 12 feet. Because the stones were heavy, the islanders didn't normally carry their money around with them. But after the transaction, the fei might remain on a previous owner's land. But it was understood who owned what. But the stone was still used as a currency, even though it was unseen, unretrievable, beneath hundreds of feet of water. 자, 가죠. 자, 퍼니는 들었어요. 어떠한 가족의 페이가 바다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수년 전. 근데 그게 운송하다가 인근에 있는 섬으로부터 폭풍에 운송하다가 바다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좌절을 했어요. 시장에. 그래서 당신이 찾고 있어요. 어떤 통화를. 그 통화는 시간이라는 테스트를 참아낼 수 있었던, 시간의 테스트를 버텨냈던 그런 통화를 찾고자 한다면 더 이상 보지 마라. 그죠? 더 볼 필요 없다. 이런 말 되는 거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더 이상 보지 마라. 캐롤리나 아일랜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사우스 퍼시픽에 있는. 그것은 한 섬인데 이름은 이런 섬이고 1903년에 미국 인류학자인 헨리 퍼니스 3세가 이 섬 주민을 방문해서 발견했어요. 그들이 이상한 시스템의 커런시, 통화를 쓴다는 거죠. 자,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커런시, 통화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새겨진 돌 바퀴 형태고 그것은 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레인지, 범위는 직경이 1피트에서 12피트까지 있었고요. 자, 이 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섬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돈을 지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연했겠죠. 트랜잭션, 거래가 된 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거래가 된 후에는 페이는 이전에 오너의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소유했다라고요. 자, 그러나 그러한 돌이 여전히 커런시, 통화로서 이용됐다. 이상하죠. 여전히 소용됐다는 거예요. 뭐가 앞에 소용된다고 나왔는데 심지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retrievable, 수거할 수 없다는 거죠. IL이 붙었으니까 수거할 수도 없어요. 바다 밑에 있으니까 이 순간 오버인한 거 알 수 있어요. 분명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바다에 빠져서 나와 있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오버인이 된다.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왜 많이 틀렸을까요? 바로 해석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죠. 다음 거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특히 이 문항이 많이 틀렸어요. 예, 제목도 틀렸고 가장 많이 틀린 건 42번이었습니다. 네, 빈칸이죠. 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문 독해가 쉽다는 말, 그거는 몇 개 사례 가지고 말하는 강사들의 여러분들 현혹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돈 받은 만큼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허접하다는 얘기죠. 그걸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저 강사가 영어를 정말 잘 가르쳐라 얘기하는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순간 그 강사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간단합니다. 영어가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모두 다 그냥 전래 동화처럼 그냥 이렇게 해왔어요. 문법, 뭐 구문, 단어, 그러다가 그게 깨지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분명 안 좋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서야 과학이 이 언어의 계통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뇌를 통해서. 뇌를 통해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문, 문법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올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전 세계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요, 그걸요. 가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 말콤 스테니 and Cambridge University professor Jason Rentefro advocated dispensing with physical copies of documents and mail and all the filing, sorting, locating that they entail. Computer-based digital archive, a more efficient efficient in terms of storage space, and generally quicker in terms of retrieval. But many of us still find something soothing and satisfying about handling physical objects. Memory is multidimensional, and our memories for objects are based on the multiple attributes. Think back to your experience while with file folders, the physical kind. You might have had old beat up one that didn't look like others, and that quite apart from what was inside it or written on it evoked your memories. 자, evoked your memories of what was in it. Physical objects tend to look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a way that computer files don't. All bits are created equal, the same os and ones on your computer that render junk mail also render magnificent, beautiful, Mahler, Fifth Symphony, 모네, 만해인가요? 만해, water lilies in the medium itself. There is nothing that blank. So much so that if we look at the digital representation of any of these, you do not even know that those zeros ones are representing images rather than text or music. Information has thus become separated from the meaning. 자, 이 지문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죠. 약간 추상적인 것들 많이 들었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과학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임 연구원이죠. 말컴 스탠이라는 사람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제이프슨이라는 사람은 옹호한다는 거죠. 디스펜스 위드는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불필요로 해서. 결국 물질적인 그런 카피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자료나 메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의 그런 카피본들을 없애는 거,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모두 파일링하고, 그리고 솔팅, 분류하고, 또 위치를 또 찾아내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자료나 이런 메일들이 반드시 수반하는 게 있죠. 바로 파일링, sorting, 분류하고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를 색인하고 뭐 이런 것들 말고 전체 다 이런 거를 stop, dispense with, stop 하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옹호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 베이스의 디지털 아카이브, 이 기록 보관소는 좀 더 효율적이겠죠. 어떤 관점에서 그럴까요? 스토리, 저장의 공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더 빠르죠. 리트리버, 다시 소환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소딩, 달래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자, 뭔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만족을 주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뭔가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이 아닌 피지컬적인 그러한 대상을 핸들링, 손으로 다룸으로써 뭔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메모리라는 것은 다양한 다차원적인 거예요. 우리의 메모리, 대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뭐 대상에 대한 메모리는 바로 다양한 attribute,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 속성들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파일 폴더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사진 파일 폴더도 있겠고, 하여튼 파일 폴더 갖고 있는 경험들을 돌이켜 보자고요. 이건 물질적인, 디지털이 아니죠. 물질적인 종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래되고 낡은 그러한 어떤 파일 같은 거를, 그런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파일과는 달라 보여요. 다른 것과는 달라 보이고, 그리고 매우 apart from, 동떨어진 거죠. 안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또는 안에 쓰여진 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완전 제꺼두고도 너의 메모리를, 그 안에 있는 뭔가라는 너의 메모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다차원이라는 얘기죠. 이 물질적인 대상은 바로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간에. 그렇죠? 같은 거라도 달라 보이죠. 파일이라도 사진첩도 달라 보이잖아요. 어떤 방식의 컴퓨터 파일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컴퓨터 파일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이 물질적인 대상들은 분명 서로가 달라 보여요. 근데 컴퓨터에 올 비트로 돼 있죠. 컴퓨터의 비트라는 것은 똑같은 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0과 1로서, 컴퓨터에 0과 1로서 이것이 정크 메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아주 매그니피컨트, 장엄하게 아름다운 말라의 피프스 하모니나 심포니나 또는 만의 워러 릴리 같은 것을 똑같은 건데 이걸 만들어내요. 컴퓨터는 그렇죠. 자, 그 자체,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 자체 매체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So much so that, 이건 그냥 너무나 그렇게 많아, 그 정도로 뜻이고, so that은 그래서죠.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여서 만약에 당신이 디지털로 나타낸 것을 봤어요. 어떤 것들에. 그럼 당신은 심지어 모를 거예요. 그게 0과 1에 1이 이미지를 나타내는지 텍스트인지 음악인지, 그렇죠?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도대체. 그러므로 정보라는 것은 따라서 의미와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정보가 0과 1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의미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걸로 되어 있죠, 숫자로. 그래서 그게 음악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하고, 컴퓨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컴퓨터는 뭐가 없다는 거죠? 갑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Why? 왜 우리는 여전히 물질 파일들을 키핑하는가? 이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러는가? 디지털 문화는 새로운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런 말 없었고요. 무제한의 공간, 당신의 메모리를 위한 무제한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말 없었어요. 디지털 도구들 괜찮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마법사다. 뭐 SNS에 관한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었죠. 챌린지, 도전들, 초기 어댑터들, 디지털 시대 초기 아답터들의, 디지털 아답터 아시죠? 채택하는 사람들, 그런 걸 초기 아답터들의 난제들, 그런 거 없었죠. 왜 우린 여전히 컴퓨터가 있는데 피지컬적인 것을 사용할까요? 그게 정답이죠.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나온 거죠. 달라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것들도 소환한다는 것, 때로는 기억에.
자, 미끄러운 대화를 내용. 컴퓨터는 뭐가 없을까요? represent 디지털 시그널가 없다. 디지털 신호를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내는 건 없다. 그런 말이 있네. 디지털 신호를 나타내죠. carry clue message. 그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의미죠. 메시지의 실마리를 지니고 있는. 다시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메시지를 알아보면 실마리가 전혀 없어. 정답 2번이고요. user friendly. 소거법 해보면 아실 겁니다. 다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사용자가 편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모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말 없었어요. 서프레스, 억압한다는 말 없었죠. 당신의 기억을 과거로부터 억압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메시지에 대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구나. 이 정도 보면 되죠. 메시지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 같은 거,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미가 뭔지가 메시지잖아요. 그러한 어떤 실마리,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하고 유아가 뭐가 다르죠? 경향이요? 아니요. 똑같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최신 유형의 최신 경향이 어떻다면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침소봉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짧게 한 5초, 1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10분, 20분 설명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번 시험이 어떻다는 등 하면서 20분 설명 총평하고 침소봉대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냥 이거 참을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 20분 듣고 있는 순간 시간 낭비예요. 진짜 그런 것들은 그냥 문제 풀어주면서 이게 조금 약간 여기가 좀 특이하네요 정도로 끝내고 이런 게 좀 특이했습니다. 이번엔 요 정도 하면 되는 거를 10분, 20분 동안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침소봉대. 침소봉대는 왜 하는 거죠? 과장하는 거죠. 왜 과장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히니까요. 예. 저는 강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강사나 여러분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면 안 돼요. 연예인. 어떤 경우도. 선생님 연예인이 되면 왜 안 되는데요? 연예인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인기거든요. 누가 더 재밌더라. 누가 더 이쁘더라. 누가 더 뭐뭐 하더라. 누가 더 말이 쏙쏙 들어오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강사는 반드시 연예인도 될 필요가 있겠죠. 분명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전달의 의미에서. 거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강사에게 정보 전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과학적 요소. 과장하지 말고 웬만하면. 과학적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첨가되어 있어야 돼. 잘 가르치는 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에 핵에 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영어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생각해보세요. 그는 영어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설득력은 있죠. 근데 설득과 과학은 다른 거예요. 영어는 최근에 와서야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외국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문 독해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시간 내에 독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듣기를 어떻게든 시간을 빼고 독해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편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듣기도.